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라떼 아트를 배우러 가볼 거예요. 저희 외숙모가 카페를 좀 크게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이 문 닫는 날이라서 오늘 이제 손님이 아무도 안 오니까 외숙모랑 오늘 하루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더 이상은. 그래서 오늘 하루 마스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호주 가서도 할 수 있게끔 배우려고 합니다. 저도 그동안 일한 경력이 카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커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기는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거든요. 외숙모는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되게 그쪽으로 오래 깊이 배우시던 분위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BBC. 여기가 넓을수록 더 달지거든요. 그래서 구울 때 잘 구워야 돼. 근데 우선은 라떼니까 라떼 이게 퍼즐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물을 빼줘야 돼. 봐봐. 물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요 샷이. 근데 상관없어. 그냥. 더 확 붙는구나. 크게. 내가 그렇게 해서 조그만 거구나. 천천히 봐. 내가 천천히 봐. 이렇게 여러분, 외숙모가 집에서도 핸들링 연습하라고 빌려줬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호주 가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켜봤고요. 먼저 저희 소개를 드리자면 5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한 지 한 3달 정도 됐고요. 저희는 사실 제가 20대니까 저희가 결혼을 빨리 할 생각은 없었는데 병호랑 저랑 거의 2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호주에 가서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을. 근데 이제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흐르고 고민만 해서 뭐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호주에서 사는 걸 2년 동안 고민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미련이 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5, 60대 돼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그냥 한 살이라도 더 어리고 젊을 때 실패를 하더라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한번 그냥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다행히 저랑 병호랑 생각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봤죠. 어디 나라가 좋을지.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저런 거를 따져봤을 때 호주가 좋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호주에 대해서 요즘 이민법에 대한 게 어떤지 그런 것들도 많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영주권을 따려면 어떤 것들의 종류가 있고 우리는 어떤 루트로 영주권을 따야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찾은 방법은 우리의 목표는 뭐 워홀도 아니고 일단 살아보자도 아니고 일단 영주권이라는 그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영주권 따기다. 그럼 영주권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안전하고 괜찮은 루트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저랑 병호랑은 나이로 봤을 때 사회 초년생은 아니지만 사회에 대한 경력이 많이 없었어요. 병호도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었고 그래서 딱히 뭐 경력이랄 것도 없고 해서 사실 방법이 대학교 입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대학교 입학으로 루트를 정했고 근데 이제 무슨 과를 갈 거냐 해서 봤는데 요리학교, 쿠커리 이쪽으로도 많이 입문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은 이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서 병호도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요리 쪽으로 할까 했는데 요리는 학비도 저렴하고 많은 분들의 진입 장벽이 낮은 대신에 나중에 영주권을 따야 할 때 이제 스폰서 비자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스폰서를 직접 두 발로 뛰어서 찾아다녀야 되고 좀 그러니까 입문은 쉬운데 진입 장벽은 쉬운데 그 후회가 약간 영주권에 대한 확실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한 생각이기 때문에 뭐 이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고 지금 평균적인 뭐 그런 방향이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나서 알아본 게 뭐 요즘 에이지드 케어가 많이 뜨고 있다. 이쪽으로 뭐 호주에서 새롭게 발표한 에이지드 케어 이민법 뭐 여기 뭐 하면은 뭐 이렇게 쉽게 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 이게 너무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지드 케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양하는 거예요. 요양 보호. 근데 사실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몸으로 뛰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런 요양보호사 일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영주권 따고 어쨌든 이 직업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무 짧게 영주권만 보고 에이지드 케어로 들어가기에는 와 우리가 나중에 돈벌이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받고 찾은 게 사회복지였어요. 소셜워커. 근데 소셜워커는 이제 대학교는 못 가고 대학 원으로 석사로 마스터로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그래서 한번 그 조건이 떨어져가지고 탈락을 했었는데 병호가 다행히 옛날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다시 제출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놨고 진짜 이쪽 일에 관심도 많고 공부할 그 조격 조건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입학이 통과가 돼서 저는 이제 석사로 가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학교는 병호만 다녀요. 왜냐면 학비가 저희 둘 다 하면 너무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서 병호가 이제 영주권을 주로 따고 저는 일을 풀타임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원래는 2주에 48시간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는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병원은 48시간밖에 못하고 졸업까지 2년 정도가 걸리는데 실습을 1000시간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실습지 한 두 번째, 세 번째 곳에서 보통 취업이 된대요. 그러니까 보통 실습지에서 많이 취업이 되나 봐요. 그때까지 제가 생계 유지를 하고 병원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신혼부부기도 하고 둘 다 이제 아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출산이나 육아를 생각했을 때도 그냥 병호가 학교를 다니고 병호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갖는 게 낫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집 렌트. 집을 렌트하는 게 이제 입주 날짜를 맞춰야 되니까 가장 마지막 단계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호주 가기 전에 저희는 한국에서 집을 렌트를 완료한 상태로 이제 호주에 도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고양이를 데려가기 때문에 원래 보통 다른 분들은 호주에 도착하셔가지고 집을 구하시는데 저희는 한국에서 집을 다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유학원에서 이민 초기 정착 서비스를 하시는 걸 이제 페이를 지불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저희가 한 달 남았거든요. 정말 가는 거. 그래서 그 비비 호주 그쪽에도 이제 저희 확정된 주소를 다다음 주까지 못해도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비비가 계류장에서 열흘을 머물고 그리고 이제 딱 저희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렌트에 필요한 서류를 다 지금 골드코스트에 계신 유학원 소속의 실장님께 다 제출을 했고요. 그분이 이제 집을 추천도 해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집을 지금 나온 집 중에 골라서 이 집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신 인스펙션도 가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방을 2개짜리를 할 거냐 하나짜리를 할 거냐 했는데 저희는 병호랑 저 2명이기도 하고 예전에도 서울의 원룸에서 그렇게 둘이 지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냥 거실에 원베드 방 하나짜리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방 하나짜리 선택을 했고요. 근데 못해도 저희가 가는 곳이 대학교 근처기 때문에 약간 번화가예요. 그래서 골드코스트는 서퍼스 파라다이스가 집값이 비싼데 관광 그 명소라서 그래서 저희가 살려고 하는 동네도 집값은 비슷해요. 서퍼스 파라다이스랑. 그래서 방 원베드짜리가 진짜 저렴해야 630불?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630불이 이제 월세가 아니라 주세예요. 일주일마다 630불이니까 월세가 한 240만원에서 50만원 되는 거죠. 굉장히 비싸죠. 근데 요즘 호주가 다 집값이 비싸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염두를 해뒀는데 근데 이제 엊그제 연락이 왔어요. 605불짜리가 떴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입주 날짜를 5월 말을 원했는데 저희는 출국을 6월 11일에 하잖아요. 그래서 입주 날짜가 조금 안 맞았어요. 그래서 싸게 나온 만큼 이제 경쟁이 심하겠죠. 그래서 오늘 연락 온 게 이틀 만에 그 집이 나가버렸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대신 부동산에서 아직 광고에 올리지 않은 원베드 자리가 또 바로 나왔대요. 근데 얘는 또 590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좋아. 일단은 월요일 날 실장님이 인스펙션을 가보시고 방 상태가 괜찮다 하면은 그 집을 계약하고 싶어요.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려봤고요. 혹시 저희처럼 이제 호주를 영주권 목적으로 떠나려고 하시거나 그리고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동반하고 가실 때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저희도 사실 준비한 지 1년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준비 과정이 꽤 길었어요. 동물을 호주에 입국할 때는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못해도 7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계류장 예약도 해야 되고 굉장히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게 꽤 오래 걸렸어요. 병호가 그 IELTS 그 점수를 제출했어야 됐고 이제 비비도 호주 가려면 넉넉하게는 10개월을 하는 걸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히 요즘 뭐 학생 비자 거절되는 것도 많다고 했는데 저희는 커버레터 물론 챗 GPT를 돌리긴 했지만 진심으로 번역만 돌리고 그 내용은 정말 진심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 학생 비자도 원래 비자를 신청할 때 원래 싱글이 더 잘 나온대요. 근데 저희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파트너로 신청을 하면은 이제 호주 입장에서는 그게 마이너스 요소인가 봐요. 그래서 보통 비자 신청할 때 싱글이 훨씬 더 유력한데 저희는 3주 만에 비자가 승인이 나서 학생 비자로 빠르게 답변을 잘 받았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됐어요. 비비도 동물병원에서 이제 모든 접종과 호주 정부에 내야 되는 건강 서류들이 다 끝났고 계류장도 잘 예약이 되었고 비행기 같은 것도 다 그 동물병원 쪽에서 운송하는 업체를 같이 껴서 해주시기 때문에 다 이미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말 필요한 것들 이제 사고 그리고 지금 저희 사는 집 물건 팔 거 팔고 뭐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한 달이 바쁠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바쁘지만 이제 가족들과도 뭐 마지막 여행 이런 시간도 보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저는 최근에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혼여행을 다녀올 때도 그렇고 비행기를 타면은 비비가 수화물칸에 타서 가거든요. 근데 호주로 직항으로 못 가고 쿠알라룸푸르에서 경유를 하고 그러고 간대요. 그래서 한 번을 6시간 반 타고 한 번은 또 경유해서 9시간 반 타고 그리고 또 그 경유하는 대기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비비가 거의 하루를 꼬박 꽉 채워서 가는데 비행기 이륙하고 착륙할 때마다 소리가 진짜 꽤 큰 거예요. 그 엔진 소리랑 착륙해서 바닥에 바퀴 닿을 때 소리랑 그래서 얘는 밑에 수화물 칸에 타는데 소리가 더 클 텐데 그러면 비비 옆에 뭐 강아지나 고양이가 하면 이제 겁나면 하울링하고 막 짖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막 다 상상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지금 집에서 좀 소리라도 좀 훈련을 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익숙하게 조금 하고 싶어서 유튜브에 그 기내 ASMR 좀 소리 점점 크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5분씩은 틀어주고 있거든요. 아무튼 시간이 다갈수록 여러모로 다 긴장이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뭐 계약이 성사되면 다음 주 내로 집 렌트도 완료가 되는데 혹시 또 업데이트 되는 좋은 부분이 있으면 또 영상을 켜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배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호주 집 렌트 계약을 완벽하게 성사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너무 뻔하다. 두 번째 성공. 위하여. 가가가가.